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2014년 오늘 대한민국 전체가 멈췄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배가 기울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조 중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11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여객선이었어요. 원래 일본에서 운항하다가 2012년 청해진 해운이 인수해서 한국으로 들여왔어요. 그런데 이 배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배를 개조했어요. 객실을 늘리고 구조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 개조 과정에서 배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갔어요. 배가 옆으로 기울었을 때 다시 똑바로 서려는 힘, 즉 보골력이 약해졌어요. 거기다 평소 운항 과정에서 화물을 규정보다 훨씬 많이 실었고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마디로 사고 전부터 이미 위험한 배였어요. 2014년 4월 15일 밤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했어요. 제주도로 향하는 배였어요. 탑승 인원은 476명. 그중 325명이 안산단원고 학생과 교사였어요.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이었어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전남진도 인근 맹골수도 해역. 배가 갑자기 급격히 좌연으로 기울었어요. 급격한 방향 전환이 직접적인 계기였어요.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이미 보골력이 약해진 배는 균형을 잃어갔어요. 선내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학생들은 그 말을 따랐어요. 복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구조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 사이 배는 계속 기울어졌어요.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은 일찍 배에서 탈출했어요.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지시는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17분 세월호는 완전히 전복됐어요. 그리고 오전 11시경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출발해서 침몰까지 2시간 남짓이었어요.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해경과 해군이 출동했어요. 헬기도 날아왔어요. 그런데 구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기 대응에서 지휘 체계가 혼선을 빚었어요. 누가 구조를 총괄하는지 불분명했어요. 현장에 있던 배들이 제각각 움직였어요. 그리고 선내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몰려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늦었어요. 뉴스에서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탑승자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도 나왔어요. 그 방송을 보고 가족들이 안도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구조된 사람은 172명이었어요.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어요. 그중 250명이 단원고 학생이었어요. 교사도 11명이 희생됐어요.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배가 기울기 시작한 초기 몇 분 안에 탈출하라는 안내가 나왔다면 훨씬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몇 분이 304명의 생사를 가른 거예요. 사고 이후 수사와 조사가 이어졌어요.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청해진 해운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화물을 과적했어요. 화물 고정도 부실했어요. 배를 개조하면서 보골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관리감독 기관도 문제였어요. 선박 안전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어요. 규정 위반이 반복됐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장은 승객들에게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먼저 배에서 내려왔어요.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어요. 선장은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유병원은 수배 중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회사, 형식적인 감독, 위기 대응 시스템의 부재. 이 모든 것이 겹친 결과였어요. 사고 이후 대한민국에 노란 리본이 번졌어요. 노란 리본은 원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쓰이던 상징이에요.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가 됐어요. 가방에 옷에 자동차에 가게 문에 노란 리본을 달았어요. 팽목항에는 가족들이 모였어요. 바다를 향해 자식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모습이 전 국민에게 방송됐어요. 세월호 선체는 2017년에 인양됐어요. 미수습자 5명 중 4명의 유해가 추가로 수습됐어요. 1명은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매년 4월 16일이면 추모 행사가 열려요. 단원고 학생들이 다니던 안산에는 기억교실이 만들어져 당시 교실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책상에는 꽃이 놓여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게 노란 리본이 지금도 이어지는 이유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배가 기울어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던 아이들. 어른들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따랐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믿음이 배신당했어요. 세월호 사고는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구조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는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논쟁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꽃다운 나이에 304명이 죽었어요. 그중 대부분이 16, 17살 아이들이었어요. 수학여행을 가던 아이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었던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하나예요. 그날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